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별별님들, 사람이 사랑을 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 사람과 찍었던 사진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고,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 가사에도 그때의 기억이 스치고, 평소엔 괜찮아 보이다가도 문득 밤이 오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는 이제 그 사람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어딘가 가슴 한쪽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 별별님들, 그런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혹시, 정말 혹시나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이별은 끝이 아니라 긴 정리의 시작이에요.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앞으로 어디로 흐를지,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여기서 끝난 건지, 혹은 아직 남아있는 실타래가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재회는 상처, 미련, 그리움, 오해, 후회, 자존감,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꺼내서 조심스럽게 리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재회 가능성을 보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찾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남지 않을지, 그리고 필요한 건 재회일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리일지 오늘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3 of Cups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뜻하는 건요, 컵이 이렇게 뭔가 멈춰 있는 듯 하지만 뭔가 결정을 앞둔 마음이 보여요. 별별님들은, 특히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의 문턱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없던 감정에선 이미 많이 지쳤지만 또 완전히 놓지도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놓을 수도 없고 다시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겠죠.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요즘 유독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낮에 그냥 일하고 이성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세포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낮 시기에는 안 그럴 텐데 그 사람 생각이 주기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요즘 아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고,
그 사람이 썼던 말투나 습관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이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감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는 바로 이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묻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 상대방은요. 이 사람은 지금 바쁘게 산다거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좀 자기를 몰아세우고 있고요. 안정적인 루틴에 숨어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 멍해지는 시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 괜히 바쁘게 스케줄을 채우는 패턴, 아니면 휴대폰 연락이나 카톡이 늘 많은 편은 아닌데요. 감정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을 꺼내면 아플 걸 알고 있어서 자꾸 일상으로 덮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 사람의 진짜 상황은 이거일 겁니다. 내 삶은 괜찮은데 감정은 여전히 제자리야. 겉으론 평온하지만 감정은 지금도 여러분과 멈춰있는 시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태양이 이렇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태양의 이면처럼 무겁고 생각보다 깊은 게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이 파트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가장 강한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라 혼란인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한테 뭐라고 말했어야 했지?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후회 30%, 그리움 30%, 미련 20%, 그리고 두려움이 20%입니다. 이 사람은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변했을까봐, 혹은 이미 잊었을까봐. 이 사람은 울지 않을 거예요. 대신 감정을 봉인해 두고 있습니다. 꺼내면 자기도 감당을 못할까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솔직히 너가 아직도 내 이름을 떠올릴까? 나 그거 궁금해서 미칠 때가 있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너한테 연락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너가 웃던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이 사람은 당신이 나를 아직 좋아해주는 상태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럴 리 없다라고 단념하는 상태예요. 상대방이요. 사실 사귈 때는 안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Six of Swords 카드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연애뿐 아니라 사람을 깊게 기억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래 상황에서 당신이 떠오를 겁니다. 하루 끝나고 샤워할 때, 아니면 하루 퇴근 후에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 여러분이 했던 말이 떠오를 때,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 뭐가 찔리냐면 여러분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고치지 못한 자신이죠. 그래서 떠올라요. 항상 같은 포인트에서.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 온 카드인데요. 연락은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오긴 할 것 같아요. 이 퀸 오브 이모션 카드는 연락이 오긴 오는 카드인데 이 사람의 연락 방식은 아주 조심스럽고 은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SNS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발자국은 안 남기려고 할 거예요. 근황을 탐색하다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확인을 한 겁니다. 직접적인 잘 지내 형태가 아니라 우회적 신호가 먼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슬쩍 띄운다거나 갑자기 팔로우 한다거나 예전 대화창에 실수한 척 들어왔다 나가거나 아니면 잘못 눌렀다가 끊기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을 듣거나.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해서 너를 흔들까봐 연락을 망설여요. 그래서 연락은 늦게, 얇게, 조심스럽게 옵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는 강해지는 시점은 6월에서 8월이고요. 현실적인 연락 가능성은 10월에서 12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회 가능성을 보면요. 감정은 좀 남아있긴 한데 두 분 다 한번 뒤집어 젖혀야 재회가 되는 흐름이에요. 재회가 가능하려면 그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더 확신으로 안정되어야 돼요. 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용기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회 가능성은 있으나 뭔가 중상이에요. 재회 가능성은 중상인데 하지만 서로의 감정보다는 패턴과 오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타입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준 기억이 많아서 재회를 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연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면 더 성숙하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은 재회 후의 관계 흐름도 좀 더 기대되는 흐름이라 제가 만약에 두 분이 재회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 흐름이 흘러갈지도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연락은 천천히 오더라도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향해 있다. 조금은 희망을 가지셔도 되는 카드들이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막는 요인이 이 카드. 좀 어둡지만 Five of Materials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두 분의 관계를 막는 현실적인 요인들입니다. 감정보다는 습관이 문제고요.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좀 약해요. 마음을 말로 잘 못하고요. 감정을 숨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말로 상처를 주는 패턴입니다. 아니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불안형 패턴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으로 연애하고 이 사람은 머리로 연애하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멀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실적인 조언은요. 이 Five of Voice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할 건 단 하나예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재회를 위해서 먼저 연락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위치만 유지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새 관계에서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감정만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힐링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마음이 왜 이렇게 오래 아플까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베벨님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잊지 못한 게 약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미련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깊이 각인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카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속엔 상처보다 사랑이 더 많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여러분과 그리고 그 사람과 두 분의 앞으로의 3개월 흐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앞으로 1개월은요. 첫 번째 달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지금까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감정이 너무 울컥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근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보단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이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지? 그때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뭐였지? 이런 질문들로 감정의 구조가 하나씩 드러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감정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자주 떠올리는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에너지 교차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달은 눈앞의 변화보다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변화가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은요. 변화가 본격적으로 그 사람 쪽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 처리를 스스로 잘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달 동안은 자기 감정만 겨우 붙잡고 있다면 두 번째 달은 방어가 느슨해지고 여러분을 떠올리는 빈도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떠올립니다. 지금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했어야 했는지, 연락하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이 사람은 행동을 조금씩 바꿔요. 근황 체크가 시작됩니다. SNS 들어왔다 나갔다. 공통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다가 예전의 사진을 다시 꺼내본다거나 그때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기,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 단계에서 아직 직접적인 연락은 안 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연락 직전의 과정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재회 리딩을 해보고 수많은 1대1 개인 상담을 해봤지만 연락 오기 직전에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근황을 계속 확인하는 시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달이 그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달은요. 그 사람 쪽의 감정이 한계치를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 사람은요. 감정을 오래 봉인해 두는 타입이 아니라 한번 감정이 터지면 의외로 대담해지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소심하게 아주 진심으로 당신 쪽으로 다가오려고 해요. 그래서 재회를 하기 위한 연락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사실 다시 보고 싶은데 내가 해도 될까? 즉, 재회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은 감정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감정이 다시 맞닿는 시기로 될 거예요. 여기서 재회의 문이 딱 반쯤 열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시간 타로를 통해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시간 타로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주째 되는 주,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달력의 숫자 12가 들어가 있는 날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행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솔루션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솔루션 카드를,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제가 이 풀문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베벨님들, 이 관계는 여러분이 막 흔들거나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감정 구조 자체가 천천히 익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행동보다 에너지 조절이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멈춤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된다. 당신 쪽에서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 사랑은 재회를 하려면 한쪽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속도가 맞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의 속도가 여러분 쪽으로 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한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반복해서 들을수록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지금 메모해 두셔도 되시고 아니면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나는 조급하지 않다. 사랑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두 번째, 내 마음은 정리되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다시 향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아끼며 좋은 관계만 받아들인다. 네 번째, 재회는 선택이지 목표가 아니다. 나는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다섯 번째, 이 관계가 다시 온다면 나는 더 단단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고 오늘 리딩이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전 그걸로 정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리딩을 한번 맞춰봤고요. 마음속에 하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친구한테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도대체 내 마음이 뭘까? 아니면 정말 카드에 운에 맡겨서 그 사람과 나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별별타로 1대1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100%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1대1 개인 타로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오늘 꼭 한 번씩만 복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재회문 받아가시라고 하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에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감정이 정리됐는데 현실이 좀 멈춘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베벨님들 아마도 2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1번 카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여러분은 아마도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버틸 만큼 버텼고 버틸만 하고 또 정말 생각 안 나는데 정말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나는 느낌?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근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드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나도 나한테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일은 하는데 성취감이 부족하고 일상은 흘러가는데 행복감이 잘 안 느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유는 단순해요. 마음은 정리됐는데 미련이 아주 약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나? 이런 후회 같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고요.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내가 책임감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도 보이고 재회 가능성도 보이겠죠.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뭔가 상대방은요, 감정을 누르는데 실패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압력입니다. 겉으로는 일상도 하고 일도 하고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의 이별이 머리로는 정리가 됐는데 마음은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 그 사람은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바쁨과 극단적인 무기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은. 그리고 그럴 줄 몰랐던,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줄 알았던 그 사람도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계획 세우는 걸 피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일상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마음은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카드는 Six of Cups 카드인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뜻하는 카드이거든요. 말은 끝냈지만 마음은 못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 구조는 폭발형이에요. 보통 이 타입들은요, 연애 중에는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있다가 이별 후에는 한동안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지금 딱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을 풀어보면 솔직히 아직도 너가 생각나. 내가 널 왜 놓았지? 그때 괜히 자존심을 부렸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는 날 다 잊었을까? 그러니까 감정의 70%는 후회고요. 그리고 20%는 그리움입니다. 그 나머지 10%는 두려움이고요. 특히 이 사람의 후회는 내 감정을 말 안 했던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때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나레이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너 진짜 몰랐을까?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너한테 기댔던 거, 너밖에 없었던 거. 그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널 잡았어야 했던 건데, 너가 나한테 해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꿈 같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뒤늦게 감정이 정리되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례자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 있다거나 누가 자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예전에 당신이 해줬던 조언이 생각날 때, 외모나 건강이 예전만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주변에서 연애 얘기가 나올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의 기억으로 떠올립니다. 즉,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감정적인 안전지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힘들고 약해질 때 당신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락 운을 좀 보면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고 순간적으로 용기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충동적인 연락이 올 텐데, 이 사람은요 절대 깨끗하게 준비해서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연락이 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밤, 술 한잔 마시는 날,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날, SNS에서 여러분의 흔적이 발견한 날, 자존감이 떨어질 날, 그리고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즉 충동적이고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가 떠 있어요. 아, 맞다,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톡이 툭 하고 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또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 열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일십을 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갑자기 태도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나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날짜,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과 연락운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달에도 역시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Ace of Materials 카드하고 Nine of Inspiration 카드를 보면 재회 가능성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뽑으신 카드는 재회가 가능합니다. 재회 가능성도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패턴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회 가능성이 꽤 높아요. 감정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타입이라 감정이 터지면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살다가 폭발하면 재회하고 조금 안정되면 다시 멀어지는 감정 파동형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재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지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선호의 패턴을 유지한다거나 자존심을 유지한다거나 말투, 소통 방식 이 네 개만 고치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막는 현실적인 요인이 좀 있어요. 서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두 분은 이별의 원인이 명확합니다. 둘 다 마음은 있었는데 둘 다 마음을 먼저 표현하지는 않아요. 둘 다 자존심이 세고요. 둘 다 말투도 꽤 직설적이고요. 둘 다 감정은 있는데 표현은 좀 서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서로 안 맞아서 소모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너무 대나무가 너무 세면 부러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하게 마음을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차갑게 굴면 흔들리고 여러분이 따뜻하면 안정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일상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 쪽에서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정말로요. 자, 이별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 때문인가?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힐링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표현했고요. 이 사람이 너무 적게 표현한 겁니다. 즉, 여러분은 너무 주고 그 사람은 너무 숨겼던 관계예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카드는 말합니다. 이 사랑에서 상처받은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앞으로의 3개월의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3개월의 미래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3개월 흐름을 좀 봐드리면 첫 번째 달은요. 우리 베벨님들이 아니라 그 사람 쪽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 감정 진짜 요동칩니다. 감정의 압력이 올라가고 후회가 증폭되고 여러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SNS 프로필 사진, 예전 채팅창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 말에 예민해지고 즉 재회의 시동이 걸리는 시기고요. 두 번째 달은 감정의 압력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술김에 연락이 오고 오랜만에 톡이 오고 스토리 반응이 있고 혹시 번호 바꿨어 같은 연락 그리고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터져서 갑자기 다가왔다가 다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 구조가 원래 그래요. 세 번째 달은요. 재회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 이 재회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충분한데 관계의 방식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되더라도 천천히 초반엔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야 오래갑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카드를 통해서 좀 확장을 상담해 드리면은 이 관계의 핵심 솔루션은 속도 조절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재회를 시도하지만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 회피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인 페이스로 가면 됩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연락에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토로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만남 허락을 금지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고요. 대화는 가볍게, 편하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여러분 페이스로 굴러가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거를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시고요.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세 번째, 이 사랑이 돌아온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번째, 나는 흔들리기보다 단단해진다. 다섯 번째, 나의 페이스가 관계를 안정시킨다. 자,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드셨다면은 조금이나마 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하트 남겨드리고 좋아요 눌러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오늘 리딩을 들어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상황을 얘기해서 그 상황에 맞는 1대1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100% 익명제,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 댓글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복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을 뜻하는 카드예요. 자,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벨벨님들, 지금 마음이요, 정말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아니면 기대하고 이 사이에서 밀당 중입니다. 이제 진짜 놓을까? 이제는 나도 지쳤다. 나도 이제 끝이다. 근데 왜 자꾸 생각나지? 이젠 끝난 게 맞지. 근데 진짜 끝난 게 맞아? 나 모르겠다. 나도 이제 연애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왜 또 한쪽 마음이 아프지? 이건 우유부단이 아니라 마음이 말하는 소리예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똑같은 감정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표현 방식이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서 이 컵에 있는 물을 서로 따라주듯이 타이밍이 계속 어긋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템퍼런스 카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스워드 카드인데요. 이건 두 사람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예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버티는 거고요. 하지만 감정이 오작동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요, 감정이 굉장히 오작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상대방은요, 감정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현실을 생각하면 억누르고 참았다가 밤만 되면 여러분이 생각나고 다시 밀어내고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갑자기 무너지고 이 사람 삶 속에서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요. 이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 삶 속에 여러분이 너무 큰 존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마음이 자꾸 잘못 작동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그 사람의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상대방도요, 일도 바쁘고 친구도 있고 뭐 취미도 있고 일도 있는데 감정만큼은 여러분의 자리는 빈자리 상태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특히 이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이 채웠던 자리와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제 상황을 봤으니까요. 속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오늘 카드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핵심은 단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더 못 다가가는 마음이에요. 이 카드는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전면부는요, 괜찮은 척 아는 척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외부에서 보여주기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마음, 괜찮아. 끝났으면 끝난 거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너무 집착하면 너무 좀 비참해 보이잖아. 이건 철저한 자기 보호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간 단계는요,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심이 나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너는 날 얼마나 좋아해 줬는데,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특히 그때 널 아프게 했던 그 말, 이게 오래 남아있어요. 이 사람 사실 그때 한 말을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긁었던 말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주 모질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의리가 없이 행동하지? 아니면은 차도 내가 차야지,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했던 그 사람의 행동들, 지금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후반부 마음의 흐름은요, 여기서 감정의 깊이가 보이는데, 이제 와서야 여러분의 가치를 알았고, 이제 와서야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깨닫고요, 이제 와서야 여러분이 왜 그때 그렇게 서운했는지 이해가 돼요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근데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죠.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뒤늦게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연애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좋아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바닥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이제 영영 잊어버릴까봐 두려움이 많은 상태인 거죠. 이미 다른 사람 생겼으면 어떡하지? 이제 나를 믿지 않겠지?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다시 어떻게 다가가지? 감정은 충분한데 용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널 밀어냈던 그때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너는 나한테 그렇게 참 잘해줬는데 나는 왜 그걸 그때 몰랐을까? 너가 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널 먼저 떠나게 만든 거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무서워. 내가 연락하면 너가 이제 와서 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요즘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너가 아직도 나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순간은 패턴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특정 상황보다 이 패턴과 이 루틴에서 여러분을 많이 떠올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10분, 잠들기 직전 5분, 길거리에서 어떤 노래가, 차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래가 흘러나올 때, SNS에서 스크롤하다가 비슷한 스타일을 본 순간, 예전에 같이 먹던 음식을 보았을 때, 친구가 연애 고민할 때, 본인 스스로 하루를 평가할 때,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올 때, 즉 여러분은 기억의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깊은 인연에서만 나오는 패턴이겠죠. 자, 연락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은 오지만 조금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구나. 사실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진짜 좀 뭔가 위어드하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좀 특이하고 괴팍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자꾸 반대로 행동하려는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먼저 연락오고 나서 갑자기 또 잠수 탈 수도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절대 자기의 본심을 얘기 안 할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특히나 이 카드는 나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 잘난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 굽히지 않아. 이런 뜻을 내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긴 오는데
막 예를 들어서 그때 미안했어. 요즘 너 생각 많이 났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밥 한번 먹을래? 이런 식으로는 연락이 안 와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바로 연락을 뭐 서로 너무 깊게 하기보다는 만나서 얘기하자. 뭐 커피를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외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외 가능성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제외 가능성이 강해요. 유지 가능성도 강함의 구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만나면 다시 깨질 겁니다. 즉 두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나야 오래가요. 분명히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회가 가능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좀 심리적인 기반으로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감정이 아직 남아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두 분은 정서적인 의존이 남아있어요. 이건 깊은 인연만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감정을 일상의 일부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만큼 편한 사람을 못 찾고 있고요. 뭐 새로운 인연, 소개팅, 연락 오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편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마다 여러분이 떠오를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삶의 깊이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후회가 감정을 덮고 있습니다. 후회보다는 미련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의 기준점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즉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회가 된다면 재회 방식은 충동적이거나 후회하거나 용기하거나 접촉하고 대화하고 재회, 이게 가장 제 관계 흐름이고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두 분이 그 현실적인 문제만 잘 뭐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좀 합의점을 찾는다면 연애 초반보다 2배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재회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타입입니다. 한번 잃어본 뒤에는 애착이 훨씬 더 깊어져요. 특히 말투, 소통, 감정 표현 이 세 개가 크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좀 관계를 막는 것도 감정은 서로 맞는데 타이밍이 좀 어긋나요. 두 사람의 감정선은 좀 결이 맞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어긋난다. 여러분이 대화할 준비됐을 때 이 사람은 현실이 무너져 있고요. 여러분이 포기하려 할 때 이 사람은 감정이 폭발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먼저 기다릴 때 이 사람은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있어요. 즉 감정과 타이밍이 충돌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야 길게 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면 자신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균형감이에요. 차갑게 하지 마시고요. 과하게 다정하게 하지도 마시고 천천히 대화하시고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감정은 적당히만 표현하시면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실 겁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께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3번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준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말없이 다 받아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말없이 다 참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둘 다 상처받는 구조예요. 카드가 말합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엇갈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좀 드리면 이 관계의 솔루션은 속도 조절과 감정 절제, 소통이 재정립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두 분의 관계는 감정이 둘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가야 돼요. 가벼운 연락을 금지하고요. 감정 토로하는 걸 금지하고 과한 미련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딱 원하는 만큼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대화는 짧지만 진심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 것, 여러분이 흔들리면 이 관계는 다시 과거로 붕괴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뭔가 재회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재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파민 문장 5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녹음하셔도 되시고요. 다시 들어보기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메모하셨다가 직접 매일 아침 저녁을 읽어보시면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이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감정은 충분히 있고 이제 방향만 잡으면 된다. 세 번째,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 네 번째, 재회는 기적이 아니라 감정의 결과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서로를 다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신 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가족이나 친구분한테 하지 못하고 뭔가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베베 타로 개인 상담 이용해 주시고요. 100% 예약제이고 100%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딱 클릭하면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안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첫 번째 카드는요, Five of Coins 카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사실 이 카드는요 너무 선명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 맞아, 사랑했던 거 맞아, 그리고 헤어진 것도 맞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무거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에너지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요. 지금은 기대보다 실망이 조금 더 크고요. 과거보다 지금의 나를 더 지키고 싶고요.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랑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든 재회든 내 감정과 내 삶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이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정체되어 있고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자꾸 너무 자기만의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감정 표현 서툴고요. 자기 속내를 다시 드러내지 않고요.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말 안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피해버리고요.
해결은 안 하면서 감정만 쌓고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성숙하게 다룰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을 성숙하게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탓이 0%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너를 생각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전형적인 미성숙함입니다. 뭐 두 분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좋아함의 깊이가 여러분의 진심만큼 깊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면요. 책임감도 가지고 감정을 주고 배려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4번 카드 별별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시작한 게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도 그렇고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 쓰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나서는 책임감과 감정 그리고 배려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4번 별별님인데 이 사람은요. 사랑은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이래요.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은데 나 할 건 나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어. 난 너한테 책임지고 널 집중할 자신이 없어. 이 관계 다시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더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 나레이션을 약간 매운맛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가 날 좋아했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요. 그만큼 너를 챙길 만큼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나더라도 내가 너한테 잘할 수 있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속마음은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낮은 자존감과 미성숙함 그리고 책임 회피의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립긴 그립습니다. 그립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이 있긴 있겠죠. 이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을 많이 떠올립니다. 5 of Swords 카드는 그 카드인데요. 외로워서 좀 떠올립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책임감 있고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진짜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갑자기 우울해질 때 친구들 다 집에 가고 혼자 남았을 때 SNS에서 연애하는 사람 보면 미래 계획을 세우려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이때 당신을 떠올린다라는 카드예요. 즉 이 사람에게 당신은 감정의 안전지대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자리가 그립긴 그립지만 다시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자신은 없는 듯한 카드입니다. 연락운은요. 사실은 오늘 뽑으신 카드는 연락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좀 접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공백을 메우려는 연락이에요. 나 심심해. 나 허전해. 너가 참 좋았지. 너는 참 예뻤지. 너는 참 멋있었지. 이런 식입니다. 자, 재회 가능성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재회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연락도 오고 만남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속성이 매우 약하고 재회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감정 조절, 책임, 소통 이 세 가지가 너무 부족해요. 서로 결이 맞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재밌고 유머러스한 건 맞지만 그게 관계 유지 능력과는 다릅니다. 다시 만나면 초반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중반부터 예전 패턴이 반복될 거고요. 결국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가능성은요. 재회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카드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의 인연은 앞으로 다가올 사람에게 더 크게 열려 있다. 자, 이 관계를 막는 요인은요. 이 사람은 감정은 있으나 책임성이 좀 없어요. 이 사람은 감정만큼 행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말은 좋아한다 하지만 행동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요. 관계가 깊어지면 회피하고요. 감정이 올라오면 갑자기 다정해지고요. 문제 생기면 설명 없이 사라지기까지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격, 태도, 패턴 자체가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현실적인 조언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이 관계에서 잃을 게 없고요. 이 사람은 얻을 게 많아요. 이 관계에서 진짜 잃어왔던 건 당신이에요. 감정 소모, 시간 투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존감 하락, 불안감, 의심, 혼자 상상하면서 마음 쓰는 시간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감정적 지지를 잃은 겁니다. 이 관계의 진짜 중심은 항상 여러분이었어요. 카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자,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별은요, 잘못된 게 아니라 선택이 잘못된 사람에게 진심을 준 것입니다.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했는데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책하실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때 그렇게 괜히 행동했나? 내가 왜 이렇게 잡고 있을까? 내가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라는 뜻의 카드예요. 여러분은요. 사랑을 책임과 배려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사랑을 기분과 편안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둘이 잘못 만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상대방은. 자, 솔루션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에이스 오브 보이스 카드는 자, 붙잡지 마시고요. 흘러가게 두고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4번 카드를 보신 베벨님들은 기다리거나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게 핵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연락 와도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감정을 토로하지 말고 상대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말고요. 관계의 재정립은 천천히 하고 나의 삶을 먼저 챙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더 좋은 인연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5가지 어파미 문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5가지 어파미 문장은요. 재회 아니면은 여러분이 중심을 다시 찾기 위한 해결책을 주는 5가지 문장이거든요. 이 카드는 이 문장은 굉장히 직설형이고요. 꼭 매일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낮추지 않는다. 두 번째, 책임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나를 아끼는 사람이 결국 내 사람이 된다. 네 번째, 나는 더 성숙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섯 번째,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의 초입이다. 자, 벨벨님들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맞아 하면서 고개 끄덕였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아요 꼭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 꼭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고요. 정말 마음이 힘드시고 정말 재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1 개인 타로 상담을 눌러주시면요.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고요. 제가 상세하게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100% 임명제와 100%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오늘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